자, 지금 차트는요,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내린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합쳐보면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상승장을 이끌어주는 가격 65.7K의 저항을 맞고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하방 구역에서도 또 하나의 하방으로 빠질 수 있는 63.3에서 63.4K 이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점이죠. 사실상 이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면 이탈하는 음봉을 그리면서 저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처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다행히 이 위로 마감을 해주면서 이번에 하방을 빼더라도 또 한 번 저점을 깨는 음봉의 서사는 확률이 좀 줄었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동은 어떨까요? WXY가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Y 파동 안에 세부 카운팅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부 카운팅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나뉘고 있죠. 뭐냐? A, B, C로 내려오는 중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채널을 형성하는 자리. 자, 채널은요, 보통 플랫 조정이라는 파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B파의 고점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누구는 아니, B파는 끝났고 C파로 내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나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파동 모르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 지금 추가 고점이 나와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 한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니, 고점은 끝났어. 지금은 하락 중이야. 이 마지막 파동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무리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무리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B파의 고점이 남았다면요. 결국 채널링 뒤에는 이 자리를 돌파하는 고점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될 것이며 만약 이것이 고점으로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하락 쪽에 있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와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지금은요. 떨어지면은 롱칠 자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생년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이번 장 수익 내시길 원한다면 제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 장단컨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점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숏을 계속 들고 있는데 이 숏을 제가 뭐라고 했죠? 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번 달은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롱을 찾기 이전까지는 숏이 본전 로스가 나더라도 이건 놔둬도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숏을 새로 들어가는 무포에서 숏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채널 상단을 쳐두던가 아니면 이 고점까지 따주면서 새로운 오름 숏을 보여주는 자리를 만들어주던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낙폭 형태의 지지 구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숏을 주구장 치기에는 오히려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아래 구간에 지지받는 구간에 올 때마다 손절가를 걸어둔 본전 로스의 짤먹 롱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숏이 들어갈 자리와 롱이 들어갈 자리가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전 유동성들을 모두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뭐냐? 이 개미들의 진입가와 손절가를 터트리면서 차트를 가볍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부터 보이는 해당 자리의 유동성들을 모두 제거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유동성이 모두 뭐다? 일봉으로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주요 하방 구간으로 뻗어가는 이 매물대의 위치에 있는 유동성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채널 하단부를 뚫으면서 내려간다면 여기 있는 유동성들을 잡아먹으면서 이런 형식의 차트를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방향성은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일단 이번 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번 주는 좀 짧은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7월의 경제지표와 지금 있는 금요일에 있을 이 지표 때문입니다. 일단 7월달이 어땠나요? 7월의 물가지표는요. 일부는 잡히는 척 하는데 막상 사람들이 받는 월급과 실제 체감하고 있는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금리를 내리기도 애매하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성장은 굉장히 멈춰있는 그런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 고용지표를 한번 또 봐야겠죠. 실업률까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줄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후에 우리가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 지금은 단기적인 구간 안에서 짧은 레인지로 단기 매매 전략이 굉장히 유리한 주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하단에서는 여러분 짤먹 롱을 걸어두시는 게 좋다.
우리가 지금 자리는 단기 매매로 롱 먹차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구간은 길게 따라갈 구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는 길게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손절가를 걸어 둠으로써 짧게 먹고 빠지는 그런 자리로 인식하면서 수익을 계속 반복적으로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런 짤먹한 자리에서도 38%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이전 자리에서도 보면 제가 스윙 자리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우리 FOMC 이후에 채널링 빠지면서 큰 수익을 한번 가져오고 그 다음 고점에서 정확하게 익절을 하면서 이 다음으로는 크게 계속해서 숏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숏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 아래쪽으로 다가올 때는 지금부터 롱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롱에서 짧게 먹고 빠질 자리가 있고 길게 쳐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짧게 먹을 자리라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더 빠지는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길게 먹을 자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장 동안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해보려고 하고요. 제 텔레그램은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내려가면서 이전 자리에서 온 유동성을 모두 땄죠. 자, 여기 있는 유동성을 땄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들어온 개미들의 진입가나 손절가를 제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거가 안 된 3인방이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있는 유동성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짧은 프레임 안에서 어떤 자리를 넘었을 때 우리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낮은 시간으로 내려가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떤 구간이 핵심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죠? 아래 구간에 보이는 요 자리 매물대가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요 자리에 있는 63K 부근이 이 캔들의 지지 저항 구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 자리를 어떻게 이탈하는 시점부터는 요 횡보 구간에 있는 매물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M자 패턴 보이시죠? 자, 이 패턴은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M자 패턴으로 요 중앙에 있는 매물대를 통과하는 순간 강하게 낙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지지저항 매물대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빠지는 것은 63K를 봐주시면 되고 63K 아래로 빠졌을 때 받칠 만한 구간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자 단기적인 청산 물량으로는 62.8 그리고 일주일치 길게 봤을 때는 62K까지 볼 수 있습니다. 청산 물량은 여러분들이 히트맵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히트맵 봤을 때 62.801 보이시죠? 이 구간이 오늘자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의 청산 물량이고 우리가 일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에 보이는 62K 부근까지 강렬하게 개미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미들까지 이번 한 주는 조심하셔야 된다. 다만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다? 첫 번째로는 이런 매물대, 횡보 매물대가 있는 곳을 터뜨리고 내려왔을 때 이런 24시간 매물대, 오늘 데이 매물대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4시간 봉에서 지금 보이시죠? 이 양봉이 만든 FVG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FVG는 왜 생긴다고 했나요?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일 때 생긴다라고 했죠. 보통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누가 만드나요? 세력이 만들죠. 자, 이런 세력이 만드는 구간에서 개미들은 매매하나요? 여러분 대부분 추격을 하지 매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페어밸류 갭이라고 해서 텅 빈 구간이다. 그래서 차트는 이 구간을 뚫고 올려도 다시 되돌려서 자리를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볼 수 있는 자리는 뭐? 중단선이다. 중단선을 완벽하게 이탈하는 자리가 생기면 아래쪽으로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 가줄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를 뚫는 4시간 봉의 FVG니까 4시간 봉을 뚫고 내려가는 확정적인 이탈봉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랬을 때는 여러분 뭐가 된다? 리테스트에 실패함과 동시에 이 아래에 있는 물량을 제거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고로 뭐다? 이 양봉의 추세를 아직까지는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에 갔을 때는 추가적으로 숏을 칠 만한 자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는 없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고점이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서도 한 번에 숏을 쳐볼 자리들이 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상승분이 이렇게 나온다고 상승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숏이 유리한 자리다 볼 수 있고 아래쪽에서 롱을 치는 자리는 뭐든 다 짧게 해놓고 손절가, 본절로스까지 걸어두는 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치모쿠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전 장에서 자 고점을 올렸죠. 똑같이 고점을 올렸습니다. 이 뒤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올라갈 힘이 없으니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와서 유동성을 땄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와서 유동성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렸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아래쪽 유동성을 체크해야 된다. 자 근데 이 장의 특징은 뭔가요? 양봉만 그리다가 그냥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을 한 번에 닫아버리는 이런 자리가 나왔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아래쪽 유동성을 닫다로 갈 수는 있는데 이미 많은 개미들이 털린 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런 자리처럼 안전한 매물대까지 와주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방까지 훅 따면서 올릴 가능성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저점 갱신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종가로는 61.89에서는 다시 한번 올려주는 장세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중장기 관점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파동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WXY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터디룸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채널링으로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고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파동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건데요. 자 우리가 이 자리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비파의 고점인지 아니면 비파의 고점이 아직 더 남았는지 그 누구도 확신을 해서 말할 수 없는 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공통만 보라고 했죠.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지금 B파의 고점이라면 C파의 하락 뒤에 나올 롱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게 B파의 고점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봤던 구간에서 플랫 조정이 나온 뒤 다시 한번 B파의 고점을 갱신해주고 다시 한번 C파가 나온다면 지금 자리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B파의 고점이 남아도 롱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봤을 때 ICT 관점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을 먹으러 가줄 확률이 높고 그 유동성 자리는 날봉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던 자리와도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지금은 예상해줘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선 61.8에서 9 정도를 일목구름 하단으로 보고 이 자리에서 반등을 가져갈 수 있을지까지 보고 있는데요. 정말 최악으로 간다면 60에서 59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를 누구나 쉽게 예측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최악의 자리는 정말 최악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두고 본절로스 걸어두고 상승 보면 된다. 하지만 이것이 상승의 출발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모를 느낄 만한 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당장 롱을 친다라고 해도 여러분 64K는 넘고 이 상단을 넘어주는 자리에서 고점까지 따주면서 계속 롱 홀딩을 본절로스 걸어두고 가야 되는 전략밖에 나오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크게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내시드를 지키면서 하는 단기적인 매매를 권유드리고 싶고요. 저조차도 기준에 맞는 매매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나이스라고 남겨주시면서 응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후속 브리핑 계속해서 텔레그램으로 이어가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